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10월 22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수 대표님,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희성 PB님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우리 시장 시작을 했는데요.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전일 야간 선물 지수가 1.11% 올라가지고 245.82에서 마감을 한 걸 보면 우리나라 오늘 증시가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코스피 지수는 21% 정도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46% 오른 상태에서 장시가 시작되고 있는데 요즘 장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크고 개인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이 과연 이렇게 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를 할 수 있냐라는 의문점이 일단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장이 어제 같은 경우도 LG화학 같은 경우 거의 하한가 같죠. 시총이 14조가 넘는 회사가 하루 만에 시총이 2조가 날아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냐면 이제 쇼커버 때문에 롱숏 펀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수나 실적이 안 좋다 굴면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를 좀 밀리고 그 다음에 쇼커버로 다시 땡기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주가 등록폭이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상관없이 15포인트 하한가 갔다가 10%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엊그제 10% 이상 올라갔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개인이 장세에 대응하기 힘드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좀 가지고 계신 종목을 그냥 관망하시고 어디 놀러를 갔다 오시던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1.58% 상승한 15,038.1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삼성전자 1.29% 반등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0.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등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9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만 0.3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 역시 1% 넘는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 기아차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1.2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저께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도 1.51%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5%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GS 홈쇼핑, 그리고 CJ ENM, 메디톡스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정희성 PB께서 이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1%대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대부분 빨간색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심 종목들을 보면요, 빠진 종목이 한국전력, 녹십자, 대웅제약 빼고 전 종목이 좀 빨간색입니다. 그렇듯 대부분의 업종 빠진 종목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장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IT와 증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1.2% 올랐죠. 이것만 해도 지금 코스피 포인트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할 텐데요. 삼성전자 1.2% 오늘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 그다음 삼성전기 모두 1%대에서 2%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글루주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인데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모두 거의 3%대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2%대이고요. 유한타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 메리츠증권증권 모두 1%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 굉장히 센 모습인데요. OCI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특히 기관들의 물량이 출혈가 되면서 상당폭 빠졌었는데 오늘 4.3%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3.1%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들도 강한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모두 1%대의 후반대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겠는데요.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 상승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그동안 낙폭이 컸는데요. 컴투스가 여전히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게임빌, 조이시티, 웹젯, 액토즈 소프트, 넥슨GT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SM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SM이 3%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2.0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부품주들도 센 모습인데요. 아까 하이닉스도 강한 모습이었는데 원익 IPS 3.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인텍, STS 반도체, 우전엔 한단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 수급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오늘 수급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에서 외인이 한 1,3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이 한 280계약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인데 그 논리라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인이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지금 수급을 놓고 본다고 치면 외인은 좀 짝을 맞추고 있네요. 3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3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이걸 좀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100억, 코스닥 시장에서 좀 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투신에서는 좀 오늘 의외로 좀 사고 있네요. 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매일 옵션 만기 같은 느낌이 좀 저는 듭니다. 트레이드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외인들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매수를 했다가 한 2시나 아니면 중국장이 시작할 때는 10시 반 아니면 장 마감이 1시간 전에 2시에 순매도에서 점차적으로 매도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장을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인은 좀 74억 정도, 30억, 40억 정도 더 매도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전 업종에서 지금 다 팔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T 쪽에서도 팔고 있고 통신, 전자 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좀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기관보다는 좀 외인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 투신이나 금융투자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한들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가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좀 힘들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투자를 할 때 미국 계좌금 같은 경우나 중국 계좌금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금 거래소 74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외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은 좀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상승한 1,05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4원 시점과 1,055원 8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하락한 1,054원 3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강보합세로 출발하는 것은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과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유럽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유로달러가 급락했고요. 이어지는 뉴욕장에서는 9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점이 달러 강세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 부양책 확대 가능성과 미 경기 지표 호조는 각각 유럽과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의 위험 통화에 대한 강세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달러화와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달러원은 어느 쪽을 더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볼 때 외국인 순매수 등장과 함께 달러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추정할 경우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달러 엔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달러 원에게는 최소한 하방 경계성을 제공하겠고요. 어제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호주 달러가 아시아 시장에서 약세를 이어갈 경우 원화에게는 동반 약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전분기보다는 하락한 만큼 중국 지표 호조로 인한 위험통화 강세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동안의 원화와 호주 달러 사이의 상관계수는 0.86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두 통화 사이에 동조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1052원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반등세를 보인다면 1056원대와 1058원대가 각각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선 사이의 간격이 좁은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겠고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10월 FOMC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와 동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전년 동기 기준 전월 대비 0.1%가 하락한 1.6%가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전월 대비 0.2%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3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신제품 개발 성공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컴즈는 텐센트와 제휴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호텔신라 보시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었죠. 호텔신라 올해 초에 주가가 64,000원대에서 135,500원대까지 거의 2배가 올랐었죠. 그러다가 저점 낙폭이 컸었는데요. 95,000원대까지 거의 한 40% 가까이 좀 하락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그 호텔신라 3분기 실적부터 한번 보면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영업이익 부분이 거의 564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2014년도 실적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 거의 그 당기순이익단이 거의 914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로 보면 1,758억 원 정도로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4조 가까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예상 PER이 한 25배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PER 부분이라고 하면 거의 10몇 배 정도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인들 인바운딩 시장은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밸류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2,000원대 수준에서는 한 번쯤 포트 비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편입을 해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요. 우선 중국인들 인바운딩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떤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의 가이던스 그런 부분 좀 채택을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변수의 요인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3%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제품 쪽인데요. DDR4를 적용한 DRAM 제품에다가 낸드를 추가를 한
그러니까 NVDIMM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DRAM과 낸드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런 부분이 어떠한 효과가 있냐? 우선 낸드와 DRAM이 하이브리드가 되면 전원을 껐었을 때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없는 부분과 저장을 할 수 있는 낸드 부분이 결합을 되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융합을 할 수가 있죠. 가령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분을 더욱더 예를 들어 전원을 꺼졌을 때도 이런 부분 자동차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것들을 전원이 꺼져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집이라든지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 모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막대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반도체 회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DRAM 가격과 낸드 가격에 따라서 부침이 심했던 부분을 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격이 빠지면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이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디스카운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회사가 큰 프리미엄 받지 못했기 때문에 PER 부분이 거의 8.5배 수준. 아까 호텔신라가 20배도 충분히 줬는데 반도체 회사는 8.5배밖에 못 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 발표된 이런 하이브리드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막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가 이 오늘 발표된 시점을 다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46,350원에서 정고점 52,000원대까지도 한번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갤럭시와 컴전인데요.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텐센트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텐페이라고 하죠. 이쪽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갤럭시와 컴즈는 지금 우선은 한류 열풍을 통해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족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파크 INT가 오는 11월에 오픈하는 이제 중국어 공식 사이트에 텐페이의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이제 갤럭시와 컴즈가 제공할 텐데요. 그동안에 가장 강력한 핫한 부분은 지금 갤럭시와 컴즈가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동안의 그런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 결제 회사와의 그런 융합 부분, 특히나 온라인과 결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온라인 구매, 특히나 중국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후진 국가일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온라인 구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온다라면 상당히 이런 업무 협약은 강력한 시너지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상한가 잔량이 갤럭시 컴즈는 140만 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실적 부분이 잡히는 것은 향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월요일날 상한까지 가면 한 번쯤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5% 먹고 빠지기, 손절 3% 그렇게 접근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수혜주들이 이거래일째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인바디는 해외 법인 성장 기대감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랜드는 SKC로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애플 수혜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질문 종목을 좀 문의가 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LG 디스플레이를 사야 되냐, 아니 LG 이노텍을 사야 되냐, 삼성전기를 사야 되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뻔하죠. 애플이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거라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어제 장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이폰 6가 판매가 잘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죠. 결산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4분기인데 3,970만 대를 판매를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어제 애플 실적을 발표한 걸 좀 보고 좀 느낀 게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IM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갈 때는 30% 가까이 영업이익률을 냈었는데
3분기였죠. 3분기에는 뭐 9%대 영업이익률밖에 안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뭐 여지없이 29%대 아직도 고성장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뭐 한국인으로서 씁쓸한 모습인 것 같은데 뭐 그건 그거고 투자는 투자니까 놓고 본다고 치면 애플 절대적인 수혜주죠. LG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낙폭이 과대할 때 간단합니다. 여지없이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고 당분간 뭐 한국에도 31일부터 애플의 아이폰 6랑 6 플러스를 판매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좀 보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좀 좋다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좋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4분기에 증가될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지없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LG 디플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뭐 10월 달에 들어서 기관이 뭐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반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애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뭐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인바디를 좀 놓고 보면 좋죠. 요즘 그냥 그런 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할 때 뭐가 간단하냐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실적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미래에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 가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고성장이 쭉쭉쭉 나올 때는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 게임 종목 이런 종목들은 현실적으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다 보니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슈팅이 나오지 않나라는 논리가 가득한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인바디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쪽에 법인을 신설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매출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증가될 거다. 2013년도에는 눈에 띄는 실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향후에도 체성분 분석기들이 해외 쪽에서 판매가 많이 기조될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제가 투자하실 때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재무제표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모두 다 수익 구간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 종목 사셔가지고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수급이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매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연일 계속 사고 있습니다. 7만 주, 3만 주, 10만 주, 5만 주 계속 사고 있죠. 하루도 안 빠지고 10월달 들어서는 가파르게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하루 3% 빠진다, 5% 빠진다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기만의 기준선을 분명히 잡으셔가지고 내가 손절 라인을 이 선까지는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그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일반적으로는 종가상 5일선이 이탈되면 거의 다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또 기관이나 외인의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5일선을 많이 안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중에 5일선을 무너뜨렸다가 종가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종가상으로 5일선 밑으로 끝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지키시는 것보다 오히려 7일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7일선에 맞춰가지고 좀 종가상으로 맞춰갖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인바디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매우 큰 종목이다 보니 만일 주가가 밀려가지고 21선 근처로 내려온다 하시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간의 화제죠. 세간의 화제로 바이오랜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PE 인수한다 해서 바이오랜드가 SKC에 PE 인수된다는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여지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줄기세포 관련주죠. 줄기세포 관련주고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 종목과 인바디 종목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걱정인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섹터가 없고 새로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타 업종이나 타 종목에서 가파르게 나오기 전에는
뭐 엔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 게임, 그리고 뭐 헬스케어는 뭐 제약바이오가 다 들어가겠죠. 헬스케어 쪽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여지없이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어제는 뭐 장대 음봉을 그린 상황이고 캔들 어제 하나만 놓고 본다고 치면 종가상 뭐 하단이니까 윗골이 달린 종가상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밀릴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블록들이 있는 상황으로 뭐 지분을 매각을 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꾸준히 있고 화장품 사업이 요즘 잘 되다 보니 뭐 캔들 자체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보조지표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 뭐 단순히 이평선만 놓고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 저는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상,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종가상입니다. 21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 종목도 뭐 여지없이 홀딩하시는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금리 담합 판결 가능성이 낮다는 소식에 은행주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요, 저가 매수세로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은 흑자 전환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은행주들 일제히 오늘 반등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CD라고 하면 양도성 예금이죠. 이거에 대해서 담합의 의혹이 불거져서 그동안 또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면에서 오늘 좀 반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도 우선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우선은 한번 좀 바운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조선주들인데요.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서 하나가 조선주죠. 조선주들 우선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일제히 지금 반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PBR 같은 경우가 이제 0.5배, 0.3배, 6배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에는 셰일가스용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의 발주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 대한통운인데요. 연일 지금 그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의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398억 원, 지난해 3분기에는 적자였는데 대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택배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거래, 또 직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직접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온라인이라든지 공동구매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배 산업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큰 폭에 하락했던 LG화학입니다. 어닝쇼크에 또 약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CJ제일제당은 실적 기대 지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영원무역은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말씀드릴 때 LG화학 종목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보면 제 느낌을 좀 솔직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왜 치사하냐면 기관 투자자들도 어차피 보면 개인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인데 공매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종목에 대해서 여지없이 공매도를 치는 걸 보면 글쎄요, 14조짜리 종목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습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3% 정도 빠진 상황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3% 정도 빠진 상황밖에 안 되는데, 3%밖에 빠진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4% 이상 급락을 한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매출이 감소된 건 분명히 맞는 상황인데,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화학 배터리가 많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좀 성장성을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다.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빠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3,0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좀 말씀드리면 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데 과연 어떻게 하냐라는 결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손절을 하기엔 조금 늦었죠.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치면, 손절을 한다고 치면, 뭐 어제 정도 아니면 그 전날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미 다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적이 뭐 이렇게 안 좋다 하니까 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5% 이상 급락이 나온다 하면 여지없이 매수해서 가지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수급은 일단 안 좋습니다. 수급은 보시는 것처럼 뭐 개인이 뭐 무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고 외는 매도 매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내년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는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연비 제한 걸리죠. 그러면 연비 14.5가 될 거예요. 그 이하면 자동차 판매 못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제 자동차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 5% 이상 다시 한번 빠져가지고 어제 합산해갖고 20% 이상 하락이 나온다. 그럼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J 제일제당인데 좋죠. 옥중 경영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이게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뭐 딴 데 쓰고 있으니까 뭐 나와서 경영할 때는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뭐 들어와서 차분히 있으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라이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자회사 CJ와 CJ 제일제당으로 이렇게 분리된과 동시에 뭐 제일제당 입장에서 말하면 혹됐다고 말하죠. 혹됐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사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쳐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하죠. 흑자의 뭐 매출이 증가될 부분, 그리고 적자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부분이 뻔하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전형적인 거래소 종목들, 코스피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지금 이게 얼마죠? 40만 원대의 저항선이 있는데 돌파하고 오늘 가파르게 뚫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좀 거래량이 없네요. 거래량이 없는 걸 보면 오늘 종가상에 이제 40만 2,000원, 4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좀 시작한다 하면 다시 한번 이 고단, 상단 밴드를 좀 만들어갖고 갈 것 같은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52주 신고가 달리는 종목, 그리고 뭐 매출이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면 뭐 매도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영업무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춥죠. 추우면 뭐 백화점 가서건 뭐 인터넷에건 옷 삽니다. 옷 사면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계절적 모멘텀을 분명히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추워지기 전에, 그리고 저희가 뭐 쇼핑을 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하겠죠. 그때까지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수급이 붙어있는 상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일봉이랑 주봉으로 뭐 간단하게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출 차트 자체는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